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선재입니다. 일단 오늘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대한강통신은 상승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요, 이 다음 상승을 만들기 위해 이 16,000원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그 구간이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이 8월 말에서요. 9월입니다. 자, 이때 대한강통신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일정 하나가 잡혀 있거든요. 자, 저는 결국 이 일정이 요 16,000원 박스권 상단을 돌파시키는 아주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자, 이 16,000원을 제대로 뚫어낸다면 그때부터는 이전 고점인 31,500원 돌파와 신고가 갱신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 이틀 흔드는 것만 보고 겁먹으시면 안 돼요. 금요일장만 보더라도요. 대한강통신 13,370원 플러스 0.98%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가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금요일장에 만들어진 요 캔들이에요. 자, 장중에 밀렸던 하락분을 다시 말아 올리면서 망치형 양봉을 만들었고요. 자, 무너졌던 기존 지지 라인까지 다시 걸쳐놓고 이 장을 끝냈습니다. 여기에 5일 이동평균선이 21선을 돌파했고 121선까지 넘어서는 그 흐름이 나오면서 저는 이 추세 자체는 상승 쪽으로 상방 쪽으로 다시 돌려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 폭등시키지 않을 가능성은 높아요. 왜? 투자 경고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요, 고점에서 밀린 뒤에 바닥을 찍고 V자 반등이 나왔고 이미 바닥 대비해서 80% 상당한 상승이 나온 상태입니다. 원래라면 여기서 약간의 이 가격 조정을 크게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가격을 크게 무너뜨리는 대신 옆으로 시간을 쓰면서 지금이 4월 달과 5월에 만들어졌던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 핵심 가격이 바로 이 16,000원입니다. 자, 16,000원을요, 거래량과 함께 강하게 돌파하는 그 순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전까지는 이 투자 경고 부담 때문에 박스권 안에서 흔들고 이 개인들을 지치게 만들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럼 지금이 대한강통신이 올라오는 이유가 단순히 차트 때문이냐,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죠, 여러분들. 최근 이 시장에서는 미국의 지급류 중국산 광통신 장비 규제 이슈와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맞물린 이 광통신 인프라 기대감이 계속해서 붙고 있어요.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AI 인프라 투자와 함께 광통신 산업의 슈퍼 사이클 기대감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슈만 보고 이 대한강통신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뉴스는요, 붙었다가도 사라져요. 제가 지금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앞으로 다가오는 요 일정과 그리고 그 수급이 어느 가격에서 맞물리느냐입니다. 특히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박스권에서 한 번 더 흔들었을 때 어디를 지켜야 되는지,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어느 가격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지, 기존 주주분들은 어디까지 이 목표가를 열어놓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왜 굳이 8월 말에서 그리고 9월을 말씀드리는지 오늘 영상에서 이 일정 다 하나씩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강통신 주주님들 같은 경우는요, 딱 1초만 투자해 주셔가지고 영상 하단에 요 따봉 모양 보이시죠? 좋아요 버튼입니다. 자, 이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최고가 얼마죠, 여러분들? 31,500원 라인이죠. 최고가를 다시 한번 뚫어내고 이 신고가를 갱신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댓글에다가 시원하게 우리 대한강통신 날아가자 라는 의미로 급등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댓글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유튜브 알고리즘 특성상요, 요 세 가지가 동시에 많이 눌린 영상이 다른 우리 요 대한강통신 주주님들께 추천 영상으로 훨씬 더 잘 뜨거든요. 그래서 댓글에 급등이라고 한 번씩 좀 적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되고요. 또 그만큼 이 같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께 요 정보가 같이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시원하게 급등 가자, 급등이라고 한 번씩 꼭 좀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결과론적으로 보면 장 막판에 쭉 끌어올리면서 망치형 캔들을 만들어놨죠. 자, 그런데 장중에는요, 마이너스 5% 거의 6% 가까운 조정이 나와서 흔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요, 이 흔들림을 보고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아직 끝난 자리 아니고요, 주가는 분명히 다시 위로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제가 이 목요일 영상에서도 분명히 금요일 상승
상승 흐름을 예상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막상 장중에 마이너스 뭐 5% 정도 조정이 나오니까 또 일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 여기 깨지면 끝이다.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된다. 심지어 이 깡통 계좌 얘기까지 하면서 겁을 주는 영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오히려 지금 왜 이 주가를 흔들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한강통신에는 그냥 조정이 아니라 지금 이 투자 경고라는 변수가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투자 경고가 지정되면 자, 신용이나 그리고 미수 사용에 제한이 생기고 증권사별로 담보나 신용 거래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전보다 이 개인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따라붙기 어려운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시장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거래량까지 줄어들고 이 개인들의 이 자금까지 제한된다면 위에서 나오는 그 물량은요, 누가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간을요, 단순히 뭐 조정이 나오니까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투자 주의 구간에서도요, 여러분들 거의 한 2거래일 동안 이 거래량을 줄이면서 주가를 흔들었죠. 그리고 이제 투자 경고까지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주고 있어요. 제가 보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은 이 주가를 무너뜨리는 과정인지 아니면 다음 시세를 만들기 전에 신용과 단기 물량을 정리하는 과정인지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제가 이 대한강통신이 3,000원대 있을 때부터 분명히 이 3만원대까지는 열어놓고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도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 뭐 근거 없는 소리나 해야 된다. 여기에서 그냥 적당히 올라가면은 그냥 매도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저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봤고요. 다만 한 가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올라갈 때 흔드는 것과 세력이 실제로 떠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떠날 때는 우리도 떠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요, 단순히 여기에서 버티세요가 아니에요. 제가 썸네일에 10배짜리 소식 떴습니다. 또는 굉장히 높은 목표가를 걸어놨을 텐데 지금 가격이 13,000원대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 드실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또 그렇게 간다는 겁니까? 바로 그 부분을 오늘 보자는 겁니다. 과거 3,000원대부터 대한강통신의 큰 시세가 만들어졌던 그 과정, 그리고 요 만원을 넘기지 못하고 7,000원대까지 강하게 밀려들었던 그 구간. 자, 그때도 이 하락만 보고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투자 경고가 걸리고 주가를 흔들어 놓고 있죠. 과거와 지금 도대체 뭐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번에는 어디까지 끌어올릴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고 언제부터는 진짜 경계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이걸 일정과 그리고 물량을 가지고 연결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조정 하나만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거, 자, 뭡니까? 그래서 오른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난다는 겁니까? 저는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어요. 중간에 물론 흔들 수도 있어요. 가격 조정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경고가 붙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 지금이 끝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과거 대한강통신도요, 투자 경고에 지정됐다가 곧바로 시세가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죠? 자, 경고가 붙은 이후에도 주가는요, 추가 상승이 쭉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주가가 꺾이는 그 시점은 언제냐? 경고가 붙었을 때가 아니라 실제로 이 물량을 움직이는 그 주체가 떠나는 시점입니다.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공시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자, 투자 경고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그 일정이 따로 잡혀 있죠. 자,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거래를 제한시키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조정을요, 단순히 투자 경고는 폭락 시작이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올라요, 내려요. 저는 올라갈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 다만 그냥 무작정 들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도 흔드는 것과 실제로 세력이 떠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목표가 하나보다도 자, 이들이 언제 물량을 이 정리하기 시작하느냐, 바로 그 일정입니다. 제가 8월 2일이었어요. 자, 이 주말 영상에서도 7,000원대에서 왜 반등 가능성을 강하게 받겠습니까? 제가 계속 추적했던 흐름에서는 과거 우리기술의 전환사채 물량이 정리된 이후에 대한강통신으로
원으로 수급이 넘어오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 대한강통신도 10,000원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7,000원대까지 강하게 여러분들 밀렸었죠. 그때는 저도 자, 이 하락만 가지고 시세가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투자 경고가 붙고 가격을 흔드니까 또다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지금부터 확인하려는 건 따로 있어요. 과거 실제로 큰 물량이 빠져나갔던 시점에 어떠한 신호가 먼저 나왔냐. 자, 우리 지금 이 공시를 보면은요. 5월 22일자에 여러분들 이 TF 인더스트리 자, 요 공시를 우리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당시 최대 주주 측에서 지분 매각 공시를 지금 발표를 했고 자금 사용 목적에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규 투자와 차입금 상환 등이 제시가 됐죠. 자, 여기서 신규 투자보다 차입금 상환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자, 그보다 앞선 이 사업 보고서를 보면 대한강통신의 이 자금 조달 구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3월 19일 날 나와줬던 지금 이 사업 보고서에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상황 보시면은 여러분들 자, 제가 여기서 계속 추적했던 게 뭐였습니까? 과거에 전환사채를 이용한 자금 조달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YKTH 제1차 주식회사에 연결된 뭡니까? 회사채 형태의 자금 조달 구조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계속 추적했던 거 뭐라고요? 만기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쪽은 26년도 8월 29일 다른 한쪽은 27년도 8월 29일 자, 여기까지 이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저는 이 자금이 어느 시점에 상환되는지를 계속 봐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왜? 제가 보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자금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면 지금 나타나는 이 조정만 가지고 모든 물량이 빠져나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반대로 실제 상황과 지분 정리가 맞물리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일부 지분을 팔았다는 그 뉴스 하나만 가지고 대표가 팔았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 흐름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각 이후에 5월 22일자에 자, 그 매각 공시가 뜨고 주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빠졌나요? 오히려 다시 올라왔잖아요. 정말 그 매도가 시세 종료를 의미했다면 그 이후 흐름까지 같이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건 뭐 마이너스 5%가 아니고 투자 경고도 아니에요. 언제 자금이 정리되고 언제 실제 물량이 빠져나가는 그 신호가 잡히느냐 저는 그 시점을요 오늘 이 영상에서 목표가와 함께 연결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제가 왜 자 8월 2일 자 주말 영상에서 자 그렇게 강하게 상승 가능성을 말씀드렸는지 자 그보다도 훨씬 전인 4월 초에 4월 4일 영상에서 어떠한 신호를 먼저 잡았는지 연결이 되실 겁니다. 제가 4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당시에도 대한강통신은요 이미 여러분들 자 4월 초 우리 지금 경고라고 치시면은 자 언제입니까? 4월 6일에도 지정 예고가 떴고요. 그렇죠? 자 4월 8일에도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계속해서 떴어요. 그렇죠? 자 지금과 지금 흐름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당시에도 대한강통신은 이미 투자 경고 지정이 예정돼 있던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투자 경고 자체를 보고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당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우리 기술을 움직였던 이 전환사채 세력과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들이 실제로 떠나는 시점은 따로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당시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했던 가격이 3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투자 경고가 붙었느냐가 아니에요. 이들이 아직 움직일 이유가 남아있느냐 그리고 언제 자금을 정리하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오늘 이 삼성전자 M&A 황제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는 이 로봇주들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요 그냥 이 로봇 테마라에서 다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죠. 진짜로 이 돈 버는 기업 진짜 이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 처음 이 로봇 사업 진출한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 이후로 단기간에 2,500% 25배나 폭등해서 만원대였던 주가가요 무려 42만원대까지 갔고요. 현재는 93만원 최고가까지 찍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흐름이 이번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로봇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800조 원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정도 시장이면 절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신성장 동력 찾기. 자, 이거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가 항상 하는 전략이 뭐예요, 여러분들? 요 M&A. 자, 밸류 체인을 결국엔 완성하려면 인수합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 로봇 M&A. 자, 이 흐름 속에서 핵심 기업으로 계속 거론되는 기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기업인데요. 자, 현재 이 기업 기술력 보시면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글로벌 S급 인재들. 자, 로봇 산업은요, 결국 뭡니까? 사람 싸움입니다. 이 회사 S급 인재들을 계속 영입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보면 삼성전자 이 AI 연구소 출신 인물을 판매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단순히 기술 회사가 아니라 이 AI 로봇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이 AI 기술 관련해서도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 구조도 보시면은요, 굉장히 탄탄합니다. 연속 흑자,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이 사상 최대 실적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 보세요. 이 노란봉투법과 관세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 미국 공장에 투자할 때 인건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무슨 의미냐? 사람 대신 이 로봇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즉 이 생산성은 올리고 인건비는 줄이고 결국 답은 하나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자, 그리고 여러분 결국 삼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 역시 이 AI와 그리고 이 로봇 산업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23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자, 불과 17,000원대였던 주가가요. 그 이후에 42만 9천원까지 무려 25배 폭등 랠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를 보세요. 신사업팀까지 만들면서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로 가겠습니까? 이 대형 M&A입니다. 자, 지금 삼성의 위기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결국에는 대형 인수합병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산업이 뭐냐?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고요. 자, 그래서 삼성도 이 로봇 산업을 절대 놓칠 수가 없고 결국 삼성은 이 로봇 밸류 체인 완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무려 800조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삼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M&A로 로봇 밸류 체인을 완성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 타겟으로 계속 거론되는 기업이 있는데 자, 이 기업이 뭐냐? 바로 이 로봇 핵심 부품, 요 감속기와 그리고 이 모터, 액추에이터 기술 기업입니다. 여러분,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액추에이터입니다. 지금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이미 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은 하나예요.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급의 상승.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 이미 인수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전 세계 유일하고요. 최초고 또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 있고 시제품까지 개발을 완료해놓고 이제는 요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인수 마무리 짓고 나서 요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글로벌 사모펀드 국내 세력들 이미 선매집 들어와 있습니다. 즉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단돈 요 100만 원만 넣어도요. 이 종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처럼 2,500만 원 이상 불어날 수 있는 그 그림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확실한 성장 테마를 잡고 있고 삼성전자 이 M&A 재료까지 얹혀져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010-8309-5578 이쪽으로 간단하게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종목, 자, 최소 이 2배에서 3배 이상 상승할 만한 종목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요. 010-8309-5578 이쪽으로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진짜 크게 급등할 종목 딱 한 종목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보내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자 여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포가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릴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으셔서 이번에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실제로도 이 당시에 이 주가를 한 번에 쭉 일직선으로 올린 게 아니었죠. 상승시키고 7,000원대까지 흔들고 또다시 올리고 조정을 주면서 개인들이 버티기 어렵게 만드는 그 흐름이 반복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 4월 초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실제로 우리는 흔드는 구간과 자 이들이 진짜 떠나는 그 구간을 착각하지 마시라. 자 그럼 도대체 뭘 보고 끝나는 시점을 판단하느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 영상 뒷부분에서 굳이 우리 여러분들께 요 YKTH 제1차 주식회사를 꺼냈던 이유가 있어요. 대한강통신 사업보고서를 들어가서 자금 조달 내역을 직접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전환 청구권 행사를 통해 주식으로 전환되는 이 CB 구조가 있었다면 이후 자금 조달에서는 다른 구조가 등장합니다. 25년도 우리 8월 29일자죠. 25년도 8월 29일. YKTH 제1차 주식회사를 통한 자금 조달.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봤던 게 바로 이자율 10%. 자, 이 10%의 이자 조건과 아직 남아있던 상환 구조였어요. 왜 이거를 제가 4월 초부터 계속해서 받겠습니까? 결국 이 자금에도 회수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핵심도 바로 이거였어요. 주가가 자, 중간에 흔들리는 날짜보다 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날짜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기다렸던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26년도 8월 29일. 바로 8월입니다. 25년도 8월 달에 들어왔던 이 자금이 1년을 맞는 구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4월 4일 이 부분을 짚으면서 이 자금의 일부가 상환되는 일정이 확인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탈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죠. 지금 대한강통신에 투자 경고가 붙었다고 겁먹을 게 아니라 제가 4월부터 계속 기다렸던 그 8월의 자금 일정이 지금 자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정이 대한강통신의 목표가와 세력 자금 이탈 시점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결국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하나예요. 자 헷갈리시나요? 잘 들어주세요. 투자 경고가 붙었다고 해서 시세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경고가 붙은 이후에 주가는 쭉 계속 올라갔어요. 그럼 진짜 우리가 겁내야 되는 순간은 언제냐? 자, 이 세력들의 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그 시점입니다.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부채 상환 일정 이거를 보셔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사채가 뭡니까? 대한강통신이 일부에서 돈을 빌리고 자, 일정이 되면 원금과 그리고 약정된 이자를 상환하는 구조잖아요. 우리 기술에서 봤던 전환사채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자, 돈을 넣어놓고 이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자, 형태는 다르지만 제가 추적하는 핵심은 똑같아요. 언제 자금이 들어왔고 언제 회수되느냐. 이 일정이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의 이탈 가능성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대한강통신이 고점에서 밀렸던 이유를요. 단순히 최대 주주가 팔았으니까 끝났다. 이렇게만 보면 설명이 안 돼요. 중요한 건 실제 자금이 정리되는 그 시점과 주가 흐름이 맞물리는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 제가 보고 있는 남은 요 상환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한강통신 지금 흔든다고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돼요. 다만 영원히 들고 가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올라갈 때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언제 떠날지입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고점에서 욕심부리지 않고 반대로 중간에 이 조정에서 겁먹고 물량을 던지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과거 자료에서 우리 기술의 전환사채 흐름과 대한강통신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여드렸죠. 이번 대응 전략 자료에는요. 대한강통신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자 이제 남은 요 YK 제1차 주식회사 관련된 요 상환 일정 자 그리고 그 일정 전후로 어떤 신호를 확인해야 되는지 다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해서 추적해왔던 휴림로봇부터 시작해서 대원전성 등 자 과거 사례와 비교해서 이번 대한강통신에서 어떠한 흐름이 반복되는지도 같이 넣어놨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하나입니다. 경고가 붙었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하루 흔들렸다고 또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자금과 물량이 정리되는 신호가 확인됐을 때 그때 다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드렸습니다. 010-8309-5578번으로요. 자료입니다. 자, 오타 없이 자료라고 정확하게 두 글자 남겨주세요. 대한강통신 전략, 대응 전략 보시는 분들 확인해서 바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자료에는요, 제가 보고 있는 이 남은 상환 일정과 체크해야 할 가격 구간까지 싹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요, 개인적으로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다른 곳에는 절대로 공유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흔드는 이 가격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하루짜리 캔들이 아니라 이 돈이 들어오는 일정과 돈이 빠져나가는 요 일정입니다. 자, 그 일정이 바뀌면 대응도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대한강통신 이야기하다가 뭐 왜 갑자기 휴림로봇, 우리기술, 대원전선까지 나옵니까? 자, 이 연결고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순서를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추적했던 흐름에서는요, 먼저 이 휴림로봇이었죠. 자, 이들은 뭐였습니까? 사채 형태로 투자했던 휴림로봇이 당시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로봇 테마를 타면서 크게 가격을 움직였고, 자, 1월 23일 전후로 물량 정리 흐름이 나타났죠. 자, 그리고 1월 23일 그 이후에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우리기술로 넘어갔어요. 우리기술에서도 전환사채 물량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일정과 맞물려 큰 시세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물량까지 그 정리되는 구간이 나오자 다음으로 추적했던 게 어디였습니까? 3월 23일 그 이후에는 대한강통신과 그리고 이 대원전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종목들을요, 따로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결고리는 하나입니다. 한 종목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다음 투자 종목으로 이동하고 그때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와 맞물리면서 다시 큰 시세가 만들어지는 이 흐름,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림 로봇이 움직일 당시 시장에서 가장 강한 그 테마가, 뜨거웠던 테마가 뭐였습니까? 로봇이었죠. 그리고 광통신 관련주가 이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강통신에서도 강한 시세가 나와줬어요. 이 대원전선 역시도 전력 인프라와 전선 테마가 강하게 부각되는 구간에서도 큰 움직임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에 투자했느냐만 볼 게 아니라, 자, 그 종목을 언제 움직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느냐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의 자료에 이 종목들과 일정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넣어드렸던 그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대한강통신으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 중요한 건 투자 경고가 아닙니다. 투자 경고가 붙었다고 무조건 주가가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자, 과거에도 투자 경고가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 상승은 무조건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진짜 이탈 신호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이 이제 뭡니까? YKTH 제1차 주식회사 연결된 남은 상환 일정입니다. 제가 보는 이 흐름에서는 이 자금이 실제로 정리되는 시점과 주가가 맞물리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경고가 붙은 날짜와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 날짜를 똑같이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고가 붙었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금 회수와 물량 정리 신호가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는 우리도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무작정 물량을 뭐 늘리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반대로 오늘 뭐 흔들렸다고 겁먹고 던지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은 남아있는 요 일정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자료에 이 남은 상환 일정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요 가격 구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의 흐름까지 같이 정리해놨습니다. 상단에 010-8309-5578. 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자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투자 경고가 붙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루 흔들렸다고 끝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는 핵심은 하나, 돈이 들어온 일정이 있다면 결국에는 돈이 빠져나가는 일정도 봐야 됩니다. 그 시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하루하루의 흔들림과 실제 이탈을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 이 내용이 나는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신 분들은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방 링크를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위 상단 번호로 자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이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댓글에는 뭐라고요?
결국에는 대한강통시 시원하게 16,000원 돌파 가자, 시원하게 급등 가자 라는 의미로 급등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제가 큰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게끔 끝까지 동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주주님들 이 구독 버튼만큼은 반드시 꼭 좀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이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올려드릴 건데, 구독이 안 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상에 유튜브상에 저 임선생 영상 자체가 안 뜹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알람이 뜨고, 그래야 우리가 이 타이밍 안 놓치고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힘들고 답답하시겠지만 저 임선생이 끝까지 동행해 드릴 테니까 지금 구간 너무 걱정하실 구간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올해 한번 제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강력한 폭등이 가능한 추천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요, 이 AI 팩토리예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삼성만 봐도 공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에 노란 봉투법 이슈도 있고, 미국은요, 인건비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AI 팩토리 자동화 쪽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기업은요, AI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고, 현재 글로벌 이 AI 기업과 소프트웨어 공동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 출신 실리콘밸리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또 최근 3년 연속 흑자, 실적도요 이미 안정적으로 만들어놨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메이저 수급 대형 사모펀드들의 선매집은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은요 딱 하나예요. 이 재료 노출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이 종목 단기간에 강력한 급등,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AI 혁명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답이 나오죠. 삼성도요 마찬가지예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로 가고 있냐? 바로 이 AI 팩토리예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AI 시대를 이 AI 팩토리를 통해서 혁신하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AI 팩토리 구축에 합의를 했어요. 자,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을 보시면은요, 매출 규모만 무려 300조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반도체까지 합치면 150조 수준이에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 삼성은요, 급이 다른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생산성 혁명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뭘 하느냐? 이 AI 로봇을 투입해서 생산 혁명을 내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미국에 있는 현재 이 두 개의 팹에만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사람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AI 로봇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략적 지분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미 원익 IPS 지분 가지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도 지분 투자했습니다. 특히 원익홀딩스 보세요. 주가가 1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전략적인 투자 이후에 아예 계열사로 편입을 시켰죠. 자,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300% 상승이지만 흐름 전체를 보면 거의 템버거급 움직임이 나와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제 하나 남죠.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냐? 기본 체력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최근 이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했고요. 아무래도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채 총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 대주주 지분이요 70% 이상입니다. 사실상 품절주예요. 이 성장성 대비해서 보면 이 회사, 이 기업 가치는요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이요 왜 중요한 종목이냐면 뭐니 해도 핵심은 이거죠. 엔비디아 출신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현재 이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 삼성과의 연결고리 분명히 있습니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협업이 진행 중이에요. 또 대주주 지분
대부분 70% 이상인 품절주 구조입니다. 이런 종목은요,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이 종목을 공개하진 못하고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지금 현재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 뭐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요.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급등할 확실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 해서 제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한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포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